네. 자,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아네스님과 또 늘 그곳 두 분께서 LNF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아네스님의 매수가가 26만 9천 원이고요. 비중 20% 가지고 있습니다. LNF는 지금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또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도 지금은 긍정적으로 나오지는 않는 만큼 네. 계속해서 좀 하락하면서 저점을 낮춰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두 분 모두 LNF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추가 매수 한다면 좀 손실을 줄여내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김지훈 대표님, LNF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2차 전지 워낙 강성주주가 많아서 네. 제가 이거 꼭 얘기를 하고 LNF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삼성 SDI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제 유튜브 채널에 와가지고 삼성 SDI 주가 빠지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막 협박하시는데 아니 제 의견이 궁금해서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럼 제 의견을 말하지도 못하면 제가 나오는 의미가 없죠. 저 방송 이거 안 해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LNF 관련돼서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LNF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테슬라에 대한 단일 고객 의존도가 높거든요. 다양하지 않다는 거죠.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부정적으로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 테슬라가 사실 고가 차종 비중이랑 저가 차종이랑 동일하게 가져갔는데 예. 아무래도 지금 저가 차종 비중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LNF는 굉장히 기술력이 높은 기업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캐파 기준으로 하면 이제 LG화학이랑 아마 공동 3등 정도 되는 수준이고 캐파로도 뭐 적지 않은 수준이고. 예,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판가 빠지는 거는 LNF만의 문제가 아니고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럼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미 시장에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쵸. 3분기까지 지금 리튬 가격 빠지는 부분은 다 분명히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3분기에 판가 빠지는 건 뭐 새로운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논외로 하더라도 노출된 거죠. 그렇죠. 구조적으로 그러면은 판가가 계속 빠질 거냐 그건 아니고 이제 4분기부터는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LNF의 가장 큰 문제점은 테슬라 단일 고객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인데 테슬라가 지금 저가형 차종 비중을 확대하면 할수록 LNF의 그 하이니켈 양극재의 비중은 당연히 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LNF도 굉장히 사실은 발빠르기보다는 좀 많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전구체 내재화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리튬 관련된 메탈 소싱하는 문제가 에코프로 그룹이나 LG 그룹이나 포스코 그룹에서 월등히 지금 늦거든요. 지금 2년 정도의 차이가 존재해요. 그래서 LS랑 조인트 벤처에서 새만금에서 합작법인 짓는 건 좋은데 그게 최소한 2년 이상 갭이 소요되는 거죠. 그러면 그쵸. 그 2년이랑 갭 차이 동안 에코프로비엠이랑 포스코 퓨처엠이랑 LG화학이랑 더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치고 나가겠죠. 네. 네. 그리고 2분기 실적에서 지금 영업이 95% 감소됐는데 물론 LNF 측에서 밝힌 거는 비싸게 산 원재료 때문에 재고 자산의 일부를 터는 부분이 있어서 일회성 비용으로 200억 정도가 반영됐다고 했어요. 그건 충분히 합리적으로 얘기 나올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보면 재고 자산이 1조 6천억이랑 굉장히 많이 쌓인 거거든요. 그러면 LNF가 전략적으로 테슬라로부터 리튬에 대한 원재료를 사급하는 구조로 그대로 계속 유지하든지 그러면은 리튬 가격이 떨어지든 말든 안정적으로 리튬 가격을 최소한 뭐 싸게는 못 사더라도 비싸게는 안 사니까요. 그렇죠. 그게 유지될 텐데 또 LNF가 마침 우리도 그럼 테슬라에 대한 리튬 사급 비중 줄이고 우리도 리튬 강산하고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미 그러기엔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네. 똑같은 네. 에코프로 비움이나 이렇게 따라하려면 네. 좀 늦은 그러니까 거죠. 네. 그런 양극재 업체의 가장 지금 핵심인 거는 고객사 다변화도 있지만 밸류체인 내재화거든요. 수직 계열화 말씀하시는 수직 계열화 맞습니다. 네. 그 밸류체인 내재화가 가장 약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주가에 반영돼서 치고 갈 때 못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는 절대 금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으로 한번 시세를 주면 당연히 더 만약에 밸류에이션 측면을 고려하시면 LG화학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뭐 LG화학이 사실 LNF보다 캐파가 딸리는 것도 아니고 재무구조가 딸리는 것도 아니고 네. LG화학은 그냥 기초석유화학 사업부가 적자난다는 거 그다음에 첨단 소재 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작다는 것 때문에 그냥 뭐 완전 석유화학 업체의 밸류에이션밖에 못 받고 있거든요. 근데 양극재만 딱 놓고 따지고 보면 LG화학이 캐파로 기준으로 3등이고요. 네. 네. 양극재 영업이익률도 압도적으로 높아요. 8.3% 나왔거든요. LG화학은 양극재 영업이익률이 계속 개선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LG화학은
이미 LG 에너지솔루션에서 뭐 아무리 포스코 퓨처엠에 주고 포스코 퓨처엠에 주고 코스모 신소재 줘도 자체적으로 LG 그룹사에서 우리 LG화학 통해서 내재화 40% 이상은 그대로 간다. 그럼 그 물량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가족 먼저 챙기죠. 네, 예. 그렇죠. LG는 가족 네. 아닙니까? 그리고 LG그룹 역시 리튬, 니켈에 대한 밸류체인이 엄청나게 포스코 그룹이나 에코프로 그룹에 절대 꿀리지가 않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이 안 되는, 왜냐면 LNF가 밸류에이션 싸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130배고요. 그렇죠. 에코프로비엔 100배고요. 네. LNF 50배입니다. 근데 50배 LG화학 몇 어마어마한데, 배냐? 네. LG화학 지금 20배가 안 되고요. 많이 싸네요. 네, 내년 상대적으로. 기준으로 12배입니다. 딱 그냥 석유화학에 약간 15% 정도 프리미엄 준 거예요. 2차 전지 밸류를 전혀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LG화학 좋게 얘기해서 엄청 욕은 많이 먹고 있지만 LG화학도 분명히 이게 반영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LG화학은 이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악화돼서 그런 부분이고, LNF도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투자 심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 회사 측에서 엄청 에코프로비엠처럼 공격적으로 IRR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네. 저는 전략 그냥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 네.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코스피 이정 상장 때문에 만약에 그게 수급이 반영되면 움직이면, 예. 다 매도하고 양극재 주도주로 갈아타시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절대 금지다라고 강조해 주셨고요. 코스피 이전 상장으로 좀 반등이 나올 때 좀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